안녕하세요. 대만의 주간 이모저모 소식과 잡다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5월 20일은 대만의 새로운 총리죠. 라이 총리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취임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51개 대표단 508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총리의 취임식에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표단을 보내고 싶어도 마음대로 막 보낼 수 없죠. 중국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대만의 공식적인 수교 동맹국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우호국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저희 나라도 우호국이라고 불립니다. 대만과 한국 사이에도 제가 영사 업무를 보러 가기 위해서는 대사관이 아닌 대표부라고 불리는 곳을 갑니다. 이번 취임식에서는 세계 각국 정상 8명을 포함해서 51개의 대표단 508명이 참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 특이할 점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필리핀 주재 교황대사 찰스 존 브라운을 특사로 임명해 대만을 방문하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표로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포함됩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대만의 취임식 날은 5월 20일로 항상 같습니다. 항상 그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일은 아닙니다. 대만 총리의 취임식이 있을 때마다 항상 같은 날 5월 20일 날 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대만 총리는 중임제이며 4년 중임제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대만과 중국 간의 소식입니다. 대만에서는 중국에 자유롭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난 16년 동안에 대만인 사이에서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들의 세대별 차이는 상당히 차이가 났으며 젊은 여행자들이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2008년도에 직항 노선이 개통이 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대만인이 중국을 방문한 횟수는 3,8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일본의 3,900만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942만 명, 40대가 935만 명, 반면에 20대는 290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20대의 일본 방문 횟수는 655만 회였습니다. 대만의 20대는 중국보다 일본에 125% 더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음식을 즐기고 물건을 사는 등 활기차고 인기 있고 화려하고 쇼핑 중심적인 경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원 같은 곳을 방문하기보다는요. 또한 정치도 여행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대만 젊은이들이 한국으로도 여행을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성세대도 그렇고 한국으로 더 많이 여행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만에 오는 여행객 중 한국인은 1위입니다. 다음 소식은 타이베이 경찰은 토요일날 지하 주점에서 여주인으로 일하고 불법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태국 여성 2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된 술집 주인과 손님 17명도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태국 여성 24명은 사회질서유지법에 따라서 경찰로부터 미공개 금액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태국으로 송환되기 위해서 일정 장소에 모여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 건물 지하에 바를 차려놓고 사실은 태폐적인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원정 성매매 등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뉴스는 인도네시아의 이주 노동자들이 경제무역청 밖에 있는 타이베이에 모여서 시위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집회 동안 간병 및 제조 부분에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인들은 IETO의 브로커 시스템을 종료하고 사무실 서비스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대만에는 간병인 서비스를 위해서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이 대만에 들어오면서 브로커를 통해서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브로커들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입니다. 어디나 항상 브로커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 제도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농사를 짓는 곳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외국인 간병인 제도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논의가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죠. 하지만 그 최저 시급에 관한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나 일본 등도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죠. 더 타산지석을 삼아서 우리나라에도 빨리 정착을 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소식은 대만에서는 디지털 ID 카드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조폐국은 2년 안에 기존 카드를 교체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원의 지시에 따라 칩이 포함된 디지털 ID 카드를 제조할 준비를 했습니다. 또 조폐국은 2020년에 카드 제작 장비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원 쪽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보 보안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장과 장비는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니까 돈은 계속 내야죠.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미국 달러로 627만 달러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보 보안 문제로 디지털 ID 카드를 도입하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만에 여행 오실 분들에게 안 좋은 소식인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대만의 1분기 평균 호텔 가격은 3에서 4%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대만을 방문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1등입니다. 일본인보다 더 많습니다. 대만 거리에 나가보면 특히 시먼 같은 곳이죠. 한국인을 매우 쉽게 발견할 수 있고 한국어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호텔의 하루 평균 요금은 대만 달러로 3,135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7 정도 상승한 3.4%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만의 국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34% 증가했습니다. 서비스 비용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만의 최저 시급은 176에서 183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이완 달러죠. 한국보다는 아직은 낮습니다. 제가 한국과 대만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만보다 한국이 조금 더 인플레이션은 심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요.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확실히 인플레이션은 과거보다는 좀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참고로 1분기에 대만에 등록된 호텔은 3,440개였습니다. 참고로 대만에서는 에어비앤비는 불법입니다. 이상 대만의 한 주간에 있었던 소식 중에 이모저모를 알려드렸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구독 안 해주신 분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